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입니다.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은 최근에 저한테 있었던 일, 특히 이제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공부하시는 중에 이제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여하고 엉엉 우는 사진 이렇게 이모티콘 카카오톡 이모티콘 하나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물론 이제 파이코인 영상 만들 때도 또 파이코인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어째서 그렇게 된 건지 이실직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사람의 건강도 주식 코인 시장도 목의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 헤드앤숄더형에서 이제 목선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글자로 알고 있는 거와 자기가 납득이 됐을 땐 전혀 다른데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은 이게 제 사진입니다. 제 사진이고 제 목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의 침이 꽂혀 있습니다. 목에 침 놓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요. 아주 대단한 아주 연세 많으시고 그런 한의사님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50견 같은 거 몸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잖아요. 몸에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렇죠. 이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소고기하고 부추는 같이 먹으면 반드시 몸에 부작용이 있죠. 몸에 부작용이 생기죠. 상극 음식이라고 하죠. 무하고 사과도 같이 먹으면 반드시 그렇게 문제가 생기죠. 몸에 문제가 생기죠. 몸이 건강할 때는 젊었을 때는 그걸 모르지만 그게 몸에 쌓이죠. 그거 나중에 쌓이면 적이라고 하죠. 또 오리고기하고 된장 같이 먹으면 몸에 상극이 생기죠. 상극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피의 흐름에 상극이 생겨서 기통 계열이라고 하는데 기가 통해야지 혈이 흐르는 건데 기가 막히게 되면 피가 마치 뜨거운 보일러에 공기 한 방울 들어가면 방이 데펴지지 않는 것처럼 몸이 차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그런 거를 이제 빼주는 적극적인 방법이 이제 목에다가 저렇게 이제 침을 놓는 거죠. 일반인들 못합니다. 저거는 이제 아주 이제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한의사님들이 침이 그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침이 막힌 데를 스스로 찾아가는 신침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신침 그렇게 되면은 풀리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런 병이 없었었죠. 그런 병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공황장애라든가 그다음에 갑상선 병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게 인구 대비 전부 세계 1위죠. 왜 그러냐면 먹는 게 잘못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음식들 한국을 제외한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을 가도 먹는 게 간단하잖아요. 먹는 게 간단한데 우리는 반찬이 엄청나게 많죠. 전식과 후식도 요즘은 많죠. 문제가 뭐냐? 예전 사람들은 한 30년 전만 해도 사과하고 물을 같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제철 음식이 아니니까요. 근데 요즘은 제철 음식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온실에서 재배해서 막 제철 과일이 아니고 제철 음식이 아닌 게 막 올라오니까 그걸 같이 먹어버리니까 몸 안에서 그냥 상극이 확 일어나는 거죠. 상극이 일어나게 되면 기가 막히고 그 기가 이제 막히는 것이 이제 대부분 목에서부터 식도 기도에서 시작이 돼서 혈관으로 가서 기통 계열. 기가 통해야지 혈이 열리는데 기가 막히게 되면 혈이 닫혀버리죠. 닫혀버린 피는 엄청나게 찹죠. 몸 안에 있는 거지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연세 드시고 이런 한의사님들 몇 분 계시죠? 아유, 그래서 정말 이게 왜 그러냐면 서양 의학에는 기라는 게 학문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 의학에 있죠. 한의사라고 해서 뭐 젊은 제 후배들도 이런 침 못 넣습니다. 못 넣는데 이제 연세 드시고 아주 오래되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엉엉 우는 사진은 왜 그러냐면 파이인데 이게 이제 제가 이거를 파이코인 할 때 올렸는데 막판에 이걸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렸는데 2024년 3월 14일 날 메인넷을 오픈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는 모더레이터라는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야? 이게 급해서 모더레이터 찾기 급했지. 이거는 당연히 2월 23일로 제가 뭐 노안이 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맨날 저희 집사람이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지금도 눈이 쌩쌩하냐고 그럴 정도로 나쁜 눈이 아닌데 이거를 2023년으로 올해로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이 사람도 자기 의견이잖아요. 자기 의견이고 저는 이거를 2023년으로 봤던 게 제가 요즘 이 켄 피셔 제가 지금은 우리가 스탠 바인슈타인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이제 켄 피셔라는 사람과 스탠 바인슈타인인데 제가 켄 피셔 책 지금 주식 투자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법도 번역을 했지만 이분 책도 번역을 했어요. 번역만 했어요. 그런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후배랑 같이 했는데 거진 후배 김진호가 다 했습니다. 거진 후배 김진호가 되고 초벌구이만 제가 했어요. 조카들하고 쭉 이제 제 조카들하고 조카 친구들 미국에 있었던 친구들하고 다 했고 나중에 김진호 씨가 다 했고 아무튼 뭐 제 이름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책이 나왔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뭐 제가 이분들 책을 번역을 했으니까 이제 이메일도 주고받을 수 있고 안마에도 이제 관심도 많고 하죠. 관심도 많고 하는데 이분의 이제 견해로 봐서 그 대통령 임기는 이분 책에도 나와요. 이분 책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탠 바인슈타인 책에도 나와서 야 이거 파이코인 이 사람이 시장을 안 해 올해 상장하겠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다가 보니까 이 2024년을 2023년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무튼 뭐 이 사람 의견이고 이 사람 모더레이터라는 사람이고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를 모아서 자기 판단이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 저는 올해라고 이제 보는 거를 이제 이분 거를 계속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분 책을 제가 이거를 번역을 이제 했었었는데 이 책 끝나면 이 책은 좀 어렵고 두껍지만 만약에 스탠 바인슈타인 책을 하고 이제 공부하고 이분 켄 피셔 이 아버지 이 사람 아버지도 아주 유명한 에디 피셔라고 92세까지 투자를 했던 철학가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철학가들입니다. 투자 돈 철학가들이에요. 돈 철학가들이고 인생 철학가들이고 제가 번역한 게 2007, 8년 되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이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도 뭐 이분 유튜브 들어가서 맨날 이렇게 보곤 합니다. 그래서 2023년과 2024년의 흐름을 보고 이제 제가 그런 걸 했고요. 그래서 참 이런 닭플레이를 한 거죠. 아무튼 뭐 닭플레이인지 아닌지 아무튼 지켜는 봐야죠. 그러니까 올해 3월 14일은 아니더라도 왜 그러냐면 해커톤 대회가 2월 28일이니까 올해 중으로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분 2023년을 그렇게 좋게 보는 이유가 왜 이달에 가스 요금이 대폭 올랐잖아요. 근데 가스 요금이 갑자기 이렇게 40% 오를 수 있나 했더니 이게 가스공사에서 가스 요금을 2년간 누르다가 이번에 확 올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 그거 정말로 참 뭐 정치적인 목적에서 그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주식 분석하는 사람들이 통계 자료가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제 원유 전쟁 나고 난 다음부터 2년 전에 전쟁 나고 나면부터 가스값은 이미 폭등을 했는데 가스 요금을 안 올렸다라는 거죠. 근데 가스 요금을 구매하는 구매 담당자는
가스 요금이 올랐다라는 거를 그 회사는 알 거 아니에요. 가스공사는. 이거를 국민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누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적자를 보면서 나라 기업이라고. 그러다가 이번에 소비 지출 면에서 후행 면에서 여기서 탁 터지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 해줘야지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 해가지고 시장 예측도 하고 경제 그림도 그려가고 가계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눌렀다가 팍 터트리게 되면 가계 생활도 엉망, 통계도 엉망, 시장 예측도 엉망, 시장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먼저 나는 게 이제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인데 주식시장과 코인시장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죠. 이번에 가스값 올린 게. 야, 이거 봐라. 이게 선행지수거든요. 구매 담당자 지수는 원래 선행지수에 동행지수도 아니에요. 반영할 때 동행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건 참 요번에 이제 국민들이 가스값 올랐다고만 투덜댈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이게 선행, 동행, 후행, 이 구매 담당자, 이 사람 구매 담당자하고 소비 지출하고 이것만 해도 원재료를 수입해서 무엇인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5, 6개월 차이 납니다. 정상적으로. 근데 그걸 누르고 있다가 2년 만에 터트려 버리니까 저희 가스 대란이 저희 사무실도 난방비가 58만 원, 35만 원 넘은 적이 없었는데 58만 원 남았죠. 1월 달엔 더 나올 수 있죠. 이제 이런 흐름을 이제 읽는 법을 이제 켄 피셔 같은 사람이 이론적으로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런 걸 다 공부하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을 형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차근차근 부자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수익을 나타내는 거는 헤드앤숄더형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선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온 거,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온 거, 올라갔다가 한번 오고 목을 뚫고 내려와서 다시 목으로 간 거. 그래서 이걸 목이라고 그러고 이걸 어깨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건 뭐 어떤 이제 몸 안에 이제 모든 섭생이죠. 이제 음식의 기통 계열상에서 기가 막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올렸던 거고요. 목선의 중요성을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우리가 이제 4장에서 헤드앤숄더 바닥형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 형상은 대단히 높은 수익을 올리며 상승 전환을 하기 때문이다. 그 반대도 사실이다. 헤드앤숄더 천장형은 특히 다이내믹한 상승 이후에 나타날 때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공매도 신호 중에 하나다. 지금 이제 설명드릴게요. 차근차근. 반면에 이런 신호들은 흔히 발생하지는 않지만 헤드앤숄더 바닥형보다는 더 자주 형성이 된다. 테슬라에서 형성이 됐었죠. 그리고 큰 이득의 원천이 될 정도로 자주 나타난다. 빌 게이츠가 공매도 쳐서 돈 많이 벌었죠. 사실 이러한 형성이 나타나면 주요한 시장 상투가 자리를 잡는다. 파이코인도 상장하게 되면 다 이런 거 겪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죠. 유효한 헤드앤숄더 천장형의 첫 번째 요소는 매우 강하며 이미 상당한 주가 상승을 이루고 종목이다. 테슬라가 그랬죠. 이 형태의 아름다움은 추세 반전을 포착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그 능력은 가장 중요한 게 목선이라는 게 스탠 바인슈타인 할배 얘기예요. 물론 그 전에 역방향으로 커다란 등락이 없었던 종목이라면 이런 헤드앤숄더형은 잊어버려라. 거래량은 상승 시에 평균 이상인 종목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승 막차를 탄 사람들의 파티가 끝날 무렵에 몰려와야 하기 때문이다.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게 다 그렇죠. 삼성전자도 이런 거 많이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익이 실현되면 차트 7-26 같은 조정이 여기서 BC 구간 제가 이제 목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선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 BC 구간 그 다음에 매도세가 C코스를 달리면서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한다. D선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때 이제 사람들이 막 달려붙는 거죠. 이 두 번째 랠리에서 거래량은 일반적으로 확장을 멈추고 종종 이전 상승 시보다 적어진다는 점. 여기서 큰 손들은 안 붙죠. 여기서 거래량이 늘고 거래량이 준다. 여기서 거래량이 준다. 이런 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거는 잠재적인 수요,
그동안 겁먹고 못 들어오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돈 먹었다고 하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거는 뭐 코인에도 나오고 뭐 집에도 나오고 부동산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고 저기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뭐 저희 아들 녀석 막판에 그냥 영끌해서 집 사갖고 지금 뭐 월급이 다 날라가고 울고 있습니다. 이 막판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 감소는 여기서 이제 큰 손들은 딱 이제 그 매수세가 안 들어가죠. 일반인들이 들어가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수정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 여기서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된다. 근데 거래량 늘어나는 정도는 미미한데 거래량도 빠르게 줄어드네요.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또 다른 신호다. 올라갔다가 다시 또 다른 신호다. 이거 사람들이 지금 큰 손은 빠졌어요. 큰 손들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최고점으로 돌파한 이후 주식은 새로운 지원군을 동참하려고 하지만 거래량도 줄었잖아요. 더 가격은 올라갔는데 거래량은 줄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인이죠. 매수자의 탐욕스러운 침샘이 끌며 시간을 주저한다. 겁쟁이들이 여기서 오니까요. 대신 주식은 약간 더 오른 다음 빠르게 다시 매도를 시작한다. 약점이 설정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결정타는 이 두 번째 하락 D와 E가 얼마나 멀리 거슬러 올라가느냐다. 여기서 거래량은 줄었는데 네가 얼마나 더 많이 가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했듯이 지지 지역을 검토할 때 이전 정점, 비지점, 이전 정점, 지지 지역을 검토할 때 이 비지점은 주식이 하락하기 시작할 때 지지대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전 정점은 지지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D에서 E로 올 때는 지지받지 않고 내려왔다라는 거죠.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철학이 있는 투자자, 뭐 영화 감독이건 뭐 누구건 연기자건 철학 없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있나요? 웹3, 웹2가 가치 철학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도 그 오너들의 철학을 자꾸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저점까지 C점까지 주가를 갖다 놓았다는 것은 명백하게 부정적인 것이다. 이제 잠재적인 왼쪽 ABC와 머리는 물론 두 수정 지점을 연결하는 CE에 있다. 이제 저점의 CE에 있다. 이 추세선은 헤드앤숄더 천장형의 잠재적인 목선이며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 3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선이 무너지면 조심해야 된다. 이 다음 모든 것이 다음 랠리에 달려있다. 상승 모멘텀이 다시 효력을 발휘할까? 주가가 지지부진해질까? 매도 세력이 더 초조해질까?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제가 어제 파이코인 영상 서두르다가 이거 하나 더 넣자 그러다가 완전히 닭플레이한 거 아니에요. 대부분 퍼즐 조각이 공매도에 맞아 들어간다고 해서 서둘러서 예상하지 마라. 정말 제가 어제 그래. 약 3분의 1 비율로 이 잠재적인 헤드앤숄더 천장형은 완성을 보지 않고 다시 상승세로 갈 확률도 있다. 3분의 1 정도 그런 확률은 있다. 차트 7-26에 보듯이 다음 랠리 이전에 랠리 정점을 여기 다음 상승에서 랠리 D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더 나쁘게 왼쪽 어깨 여기서 B점에서 진행을 종료하는 경우는 여기서 D까지 가지도 못하고 B선에서 하는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다시 목선 쪽으로 떨어지면 오른쪽 어깨가 명확하게 인식되는 것이다. 다른 쪽 어깨가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데 D까지 가지도 못하고 B선에서 멈춘다. 이거 수평 아니고 기울어질 수도 있어요. 목이 기울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명확하게 헤드앤숄더가 된다. 여기서는 거래량이 더 적어지는 것이 적게 마련이다. 거래량이 왼쪽 어깨나 머리에서 많아야 한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쪽에서 많아야 한다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많은 거래량이 오른쪽 어깨에서 나타나면 헤드앤숄더, 여기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형상은 헤드앤숄더형이라도 믿지를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여기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 정도 구매력이 여전하다면 공매도 함정을 증명할 가능성이 높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다른 곳을 찾아보라. 마지막으로 다음 하락 F-G
마지막으로 다음 하락 여기 F에서 G 다음 하락 F에서 G는 목선 아래에 그 주식을 이 목선 아래로 그냥 주식이나 코인을 갖다 놨다. 이건 잠재적인 헤드 앤 숄더 천장형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이거는 가장 비관적인 약세 패턴이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완성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희망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즉각 다 두들겨 팔아 엎어라. 그리고 만약 다른 조건이 맞는다면 당장 가서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라. 313페이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뭐 책 더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잠깐만요. 제가 그거를 테슬라로 보여드릴게요. 참 젊은 뭐 저희 집 아이들 비롯해서 아주 테슬라 바들이 있잖아요. 이게 헤드앤숄더 형태가 나왔었거든요. 헤드앤숄더 바 차트. 뭐 코인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비썸이고 여기서 주식으로 들어가서 delete T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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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죠. 주봉으로 봐야 돼요. 주봉으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한번 있었죠. 이렇게 이제 주봉으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뭐 많이 없었죠. 올라갔고 내려왔고 여기서 내려올 때 이 선을 통과해서 내려와 버렸죠. 여기까지 내려왔죠. 다시 올라갔죠. 다시 올라갔는데 이 고점 통과하지 못했죠. 그러면 이거를 목선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근다고요. 이렇게 목선을 거서 목선을 뚫고 내려와 버리니까 이 다음부터는 뭐 처참한 공매도가 시작이 된 거죠.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반드시 주봉이어야 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오늘 요 7-26페이지 여기 7-26 교재 31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